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처음 만났을 때 아마 그런 얘기 제가 기억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교육장이 되길 바라냐고 저한테 한번 물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세일즈맨 좀 돼달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광양에는 기업이 너무 많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ESG라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에 대한 기여, 환경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고 이제 공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봐서 전남에서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우리 지역 사회 교육에, 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많은 여력을 갖고 있고, 교육장님의 역할이 저는 교육 세일즈맨이 돼서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돈을 좀 많이 끌어다가 지역 교육에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시설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서동경 의원님이 초등학교 한 곳만 좀 학교 현장을 가보고 싶다. 제가 아니 왜 초등학교만 가냐, 교육위원이시니까 유, 초, 중, 고 다 가봐야지. 제가 그래서 금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싹 짜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다 학교를 하나씩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학교 선생님이 광양은 돈도 많다는데 애들한테 적어도 1년에 한 2번쯤 뮤지컬도 보여주고 오케스트라도 좀 불러다가 교육청에서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정도쯤은 해줄 수도 있는데, 항만공사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걸 물어봤어요. 포스코가 만약에 좀 도와주면 1년에 2번이 아니라 한 4번쯤, 분기별로 한 번쯤 중고등학생들한테 오케스트라도 그냥 예울마루 하듯이 해불고, 발레가 있으면 발레 공연단 불러갖고 이렇게 아트홀 좀 내주지, 백운 아트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왜 제가 포스코를 생각했냐면, ESG 경영하고 맞물려서 위드 포스코라고 해놓고 진짜 우리 애들한테 위드 포스코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청해 사학사 부군이 포스코 직원이어서 K-팝이나 미스트로 부를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아마도 포스코 쪽에는 공연 기획사하고 연결해서 대형 이벤트를 유치할 수 있는 직원이 분명히 있을 거다, 팀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진짜 있대요. 아트홀을 운영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연단을 유치했을 때 한 번 공연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안 올 거예요. 첫째, 중고등학생은 무료로 다 보여준다. 그 돈은 교육청이 되든지 시청이 되든지 포스코가 되든지 무료로 보낸다. 그 다음에 좀 더 세일해서 시민들 보고 싶으신 분들 보여주면 될 거고, 문화적인 혜택, 아까 제가 문화예술 쪽에 한다면 교육환경개선사하고 일부 쪽에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외람되고, 또 그쪽에 고등학교 학부모이신 분들은 좀 마뜩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에 우리가 2억 이상의 돈이 갑니다. 학력 향상으로. 순천이나 여수는 8천만 원씩 갑니다. 8천만 원 정도가 딱 적당해,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의 고등학교 교육력이 높아진 건 예산 지원을 해준 것도 있겠지만,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서 제대로 쓰는지, 우리가 외부에서 너 그 제대로 쓰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이 부분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쩌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론화돼서 문화예술 쪽으로 한다면,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어려서부터 시간을 투자해서 다져져야만 가능합니다. 어른이 돼서 한꺼번에 샥 이렇게 할 수는 벼락치기로는 안 된다고 봐서, 우선 우리가 아트홀 정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시청에서 말하기를 광양 자체로만 하면 소득이 6만 불 수준이라는데, 그런 거 하나쯤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냐. 네가 시장이라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할래? 그런다면 제가 시장이라면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줄 것 같아요. 인근 시군으로 소문이 나면 이사 오지 말라 해도 다 올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전부 프로그램 위주로 씁니다. 프로그램 위주도 좋지만 학교 밖에 청소년들이 놀 곳, 마음껏 공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뛰어놀 곳, 이런 곳이 없습니다. 놀이터 좀 만들어주는 일 하고, 풋살장 이런 것도 중고등학생들한테 다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100원 버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20년 1월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로 프로그램 하나씩 만들면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뭘 지금 준비해서 취직할 수 있겠냐. 선생님들하고 그쪽에 있는 직원 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자꾸 만나서 학교가 원하는 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있는 기업체들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봉사활동 거의 안 합니다. 이상하게 이 편법을 써서 봉사활동 점수를 챙기잖아요. 어른들이 광양 시내 44%가 봉사활동을 하는 인구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어른들 봉사활동 갈 때 같이 실제로 어른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지
실질적인 봉사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자.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협회 회장님을 또 만났어요. 2020년에는 함께 해보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했던 거예요. 기업 ESG 경영하고 맞물려서 예산 투자도 좋지만 봉사활동, 진로활동 연계해서 프로그램 만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포스코하고 사실은 꼭 연계를 해야 되는 게 고교 학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대, 뭐 여수, 전대 뭐 이 정도 갖고는 애들이 양이 안 찰 거예요. 광양 사람들 수준에. 그게 우리 교육장님 숙제입니다. 캠프 한다고 할 때 제가 포스텍을 포항까지 2번 갔어요. 포항은 한 90명 하고 우리는 한 30명 한다고 그래요. 뭔 소리 하고 있냐. 50대 50 해라. 왜 광양이라고 조금 주냐. 그러고 큰 소리 팍 냈어요. 나중에 포항 가서 깨갱했습니다. 포항은 50만이고 우리는 15만이래. 제가 그 한마디 했더니 포항 애들은 60명 하고 우리 애들은 50명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광양 애들이 활동하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제가 그 마지막 입학식 할 때하고 수료식 할 때 2번을 갔습니다. 놀기도 잘 놀고 발표도 잘하고 포항 애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아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소통하고 상생한다, 이런 키워드였습니다. 제가 초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학력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초등학교에서 글을 못 읽는다거나 사마리스가 안 된 아이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자기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제가 도교육청에서 학업 중단 학생들을 담당을 했을 때 더 절실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되고 3월 처음에 교육감님께 업무 보고를 하라 그랬을 때 저는 기초학력을 들고 갔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 교사가 다 그것을 한 학급에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배움이 느린 아이를 개별적으로 케어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글벗 꿈지기 를 연수를 30시간 시키고 일주일 정도 해보고 나서 주말에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그동안 한 주 동안 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자기들끼리 또 성찰하고, 또 2주째 되면 거기에 컨설팅하는 전문 선생님을 투여해서 또 그분들을 이렇게 연수를 시켜서 현장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미처 손 놓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케어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1년은 그것도 굉장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마다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들었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예산이 처음에 대폭 삭감돼가지고 그분들을 많이 투여를 못 해드렸어요. 추경하고 또 이주까지 왔을 때에 예산을 좀 더 달라 도에다 요청을 해서 지금 그분들 연수를 다시 시작했고, 그것 더불어서 이제 교육감님께서 기초학력 전담교사 투여를 또 해주셨어요. 전국 교육 혁신 사례로, 우수 사례로 뽑혀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순위 추첨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진로 교육을 지금껏 키자니아, 뭐 자볼드, 뭐 서울로 이렇게 길에다 돈 깔고 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전부 불러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 교육 했을 때 만족도가 99% 나왔습니다. 어느 사업을 했을 때 만족도 그 정도 나온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학부모님들한테는 그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연수를 추진을 했고요. 마을교육과정, 마을학교 뭐 이런 걸 밖에서 아무리 해봐야 학교에서 교육과정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 후나 돌봄이나 이런 거에 한정되고 만다. 그래서 공모 준비하면서도 마을교육과정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고, 제가 1년을 기다렸다가 마을 담은 학교 교육과정 다른 역점사부 전부 없앴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라.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초, 중학교가 다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 소재들, 교육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폭을 넓혀서 다양화하고 선택권을 넓혀줬다. 근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만큼 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장학사님들이었습니다. 아, 그거 될까요? 그거 하다가 교육장님 가시면 없어질 거잖아요. 제가 그 담당 장학사한테 그랬습니다. 자네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방향은 맞는 것 같대요. 그러면 교육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필요한 거고 방향이 맞고 그걸 실제로 했을 때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장학사가 설득해야지. 교육장님이
그거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이게 맞는 방향입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고 장학사님들이 점점 이게 발전시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자원들이 다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데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있는 것들을 배움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거 그게 사실은 선생님들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학교의 선생님들을 더 많이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또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